같네요. 자, 한번 껐다 켜야겠다. 왜 이렇게 느리지 않니? 자, 고개 들고 한번 문제, 여기까지 배운 걸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교재 56쪽에 1번 볼게요. 필수예제 1번. 자, 필수예제 1번 보시면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7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일치하는 것. 그럼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360도 n 더하기 70도 이렇게 표현되는 찾으라는 얘기죠.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말 그대로 70도에다가 360도를 여러 번 더하거나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딱 봐도 일치하는 게 누구겠어요? 한번 깔아보자. 70도 위쪽으로 가면 70도 있고 그 다음 누구야? 430도 내 거고 맞아 아니야? 네. 그 다음에 760도 한 바퀴씩 돌릴 때마다 360도씩 추가되겠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추가돼서 이런 애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마이너스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쵸?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는 360도씩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90도 한번 나오고 마이너스 650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10도 나오고 마이너스 1370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도 가겠죠. 그래서 무한히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범위로 확장이 된다 안 된다? 확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잠깐만 여기 잘못 써냈냐? 90도 아니지? 잘못 써놨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정답에 해당하는 애가 요 놈이랑 요 놈인가요? 1번이랑 5번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나머지는 안 될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범위를 확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그래프에서 모든 실수 범위 확장을 위해서 했다. 왜냐하면은 그 지수랑 달라요. 지수 때는 분명히 이게 자연수에서 확장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얘는 어차피 각도 자체는 당연히 연속된 숫자 값입니다. 그러니까 실수 값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의 확장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야. 다만 범위가 제약이 걸려 있었던 거라서 그 범위의 제약을 벗어난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또 하나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 1-3번 요 문제 유형 푸는 법을 좀 설명을 할게요. 요거 보니까 윗반에서도 교재에서 풀고 있던데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세타를 나타내는 각과 4세타를 나타내는 각이 동경이 일치를 한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세타를 나타내는 애가 얘야. 됐어요? 네. 그리고 4세타를 나타내는 애가 얘라고 쳐. 이 둘이 일치를 하는 거야. 그럼 얘랑 각도 일반 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자 여기 크기를 알파라고 놓으면 알파도라고 이제 라디안 도라자 지금 알파도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반 각으로 4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60도 곱하기 몇 바퀴인지 모르지? 네. 정수야 정수 맞지? 자연수 아니고 정수입니다. 참고로 얘는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쓸 수 있어. 일반 각으로 맞지 얘들아? 네. 그 다음에 세타는 어떻게 돼? 세타도 360도에 몇 바퀴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알파도를 더한 걸 거야. 네. 그럼 여러분 이거 알파 소거시키는 게 꼴보기 좋잖아. 맞지? 알파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 빼요. 그러니까 알파를 날리는 게 목적이야. 알파를 모르니까 지금 맞지? 이 알파가 얼마인지 몰라도 빼면 없어질 거 아니야. 둘 다 또 동시에 밀고 있는 거니까. 네. 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세타가 360도에 n1 빼기 n2인 건데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봐봐. 아니 어차피 정수잖아. 정수 빼기 정수하면 뭐예요? 정수죠? 네. 얼마인지 정체를 모른다니까 애초에. 그치 얘들아? 네. 그래서 정리하면 세타는 어떤 애다? 120도 곱하기 그냥 n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냥 n-n1 빼기 n2를 n이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세타가 될 수 있는 각도는 몇 도겠어요? 120도, 뭐 240도 이런 애들이 될 거야. 그치 얘들아? 네. 근데 문제 세타 범위가 몇 도와 몇 도 사이래? 0에서 0도와 180도 사이래. 그러면 세타를 얼마라고 얘기하면 돼? 120도라고 얘기해도 될까?
120도라고 얘기해 주겠죠. 0도랑 180도 사이에 있는 120 곱하기 정수꼴은 얘밖에 없으니까. 그치 얘들아? 네.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일반각으로 표현해서 푼다는 거예요. 참고로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동경이 일치하는 것만 있겠어? 이걸로 여러 개 있죠. 선행을 다른 교재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혹시 기억날 수도 있어. RPM만 했어도 이 얘기가 나오거든. 개념 플러스 유형을 했어도 이 정도 얘기는 나와요. 동경이 일치할 때랑 또 뭐가 있을까? 잘 봐봐. 일치하다. 아니 일치하지 않는 건 너무 많잖아. 그게 아니라 자 동경이 지금처럼 일치할 때면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 나오겠지.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동경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 방향 일직선일 때는 빼면은 360도 곱하기 n에 180도 정도 차이가 더 나겠지. 네. 자 무슨 말이냐면 한 놈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라고 놓고 n1이라고 놓고 얘는 그럼 어떻게 거기에 얼마만큼 더 갔어? 각도가? 180도. 180도 더 갔지? 네. 그러면 360도 곱하기 n2에다가 알파 더하기 180도인 거잖아.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빼면 또 없어지긴 하는데 표현이 180도가 남는 표현이 되겠죠. 맞죠 여러분? 네. 이렇게 일치하는 거 일직선의 반대 방향인 게 있고요. 또 뭐가 있느냐? 자 봐봐. 하나가 알파야. 하나 동경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Y축 대칭인 거 또는 X축 대칭인 거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요렇게가 몇 도예요? 여기가 알파일 테니까 180 마이너스 알파인가요?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알파 사라지겠지. 아니 여기가 똑같이 알파일 거 아니야. 요 크기가 2알파? 아니 요 동경이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각 표현에서 하는 건데 요거는 뭐 나중에 해도 돼. 지금 급한 건 아니야. 이런 건 문제 유형 외우는 거니까 나중에 대수 대비할 때 해도 돼. 충분히. 맞지 얘들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풀 때 기본이 뭐다?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거. 일반각 표현을 쓴다라는 거야. 어떤 꼴?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조금 그 동경이 지금 그림상에 있는 동경의 각도. 이렇게 표현하는 법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요 개념으로 문제 풀 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됐니 얘들아? 요게 지금 첫 번째 얘기였고요. 자, 두 번째 예제 2번 호도법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호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단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파이 라디안이 몇 도라고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고 했어. 맞지? 요거를 기억하라고요. 그럼 한번 보자. 예제 2번에 1번. 자, 30도는 몇 라디안이죠? 6으로 나눈 거죠, 양변을. 그러니까 6분의 파이고 사실 단위를 안 쓴다고요, 라디안. 단위 안 쓴 게 라디안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은 어때? 2번 140도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18분의 14 곱한 거죠. 네. 그러니까 9분의 7 파이라고 쓰는 거 맞겠죠? 맞아 아니야? 아 그렇잖아. 180을 14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9분의 7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양쪽 다 9분의 7을 곱해야 되니까 9분의 7 파이라고 쓰면 됩니다. 3번은요? 자, 2분의 5 파이야. 이건 더 쉬워. 파이에다 얼마 대입하라고? 180도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90 곱하기 5니까 몇 도야? 450도입니다. 파이에 180 넣으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럼 4번은요? 9분의 11 파이 라디안은 몇 도야? 180 곱하면 20 남지. 약분하면 9로. 그래서 220도다. 여러분 이렇게 쓸 줄만 알면 된다는 거야. 자, 5번 마이너스 6분의 5 파이는요? 180도 집어넣으면은 30이죠. 6으로 나누면. 그래서 마이너스 몇 도? 150도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답이 맞는 게 얘랑 얘죠. 1번, 5번입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뭐 2-1번, 2-2번 해보면 되는 건데 동경 표현하려면 360도만큼 더하거나 빼면 되죠. 그쵸? 이거 정리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 내용이 예제 2번이었고요. 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보시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인데 이거 지금 요 공식 얘기하는 거지. 요거 두 개. 맞아 아니야? 요 공식 외우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부채꼴을 주는데 부채꼴의 중심각이 4분의 3파이래. 아니, 물론 이런 거 주어지면 여러분 이거를 3분, 그러니까 봐요. 여기 4분의 3파이를 알잖아. 우리가 몇 도인지. 파이에 180도 넣으면 알죠? 몇 도예요? 135도 맞나요? 맞습니다. 135도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주어졌어. 라디안 단위로.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다? 반지름을 안 줬는데 호의 길이가 얼마래? 호의 길이가 파이래. 근데 얘기했잖아요. 애초에 이 표현 자체가 뭐라고? 라디안 표현 자체가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게 R세트가 봐봐. L이 R세타고 세타가 R분의 L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봐봐. 호의 길이가 파이야. 세타가 4분의 3파이야. R은 얼마겠어요? (3분의 4겠죠) 맞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R을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다고요. 60분법보다 빠르게 푼다고 라디안이 계산이. 그리고 이거 구했어. 그럼 넓이는 얼마야? S는 2분의 1 RL에다 집어넣으면 끝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3분의 4의 파이 해서 얼마? 3분의 2파이가 넓이가 되겠죠. 아 잠깐만 뭐 잘못 풀었는데? 잠시만. 아 잠깐만. 야야야 잠깐만. 내가 지금 다른 거랑 잘못 봤네. 4분의 8이라고 했는데 왜 4분의 3파를 써놨냐? 에이 문제 잘못 썼구나. 그치 얘들아? 네. 왜 잘못 봤지? 자 다시 쓸게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호의 길이가 파이고요. 중심각도 파이예요. 아 4분의 파이. 미안. 여기 또 파이래. 4분의 파이래요. 그러면 얘가 4겠지. 왜? 이 둘 곱한 게 얘라니까? 네. 그치 얘들아? 이게 되게 바로 나온다고. L은 R세타니까. 지금 이게 45도거든? 참고로? 맞지? 맞습니다. 이랬나? 따갑냐? 원래 그래.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R이 얼마다? 4인 게 나와요. 네. 그럼 넓이 S는 2분의 2분의 1 RL에 따라 2 곱하기 파이가 되겠죠. 파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 줄 알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1-1, 2-1, 3-1 풀어보세요. 가볍게 풀어봐. 별거 아니야. 쉽잖아. 오늘은 문제보다는 개념 설명 위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뒤에 거 하나 해줄 거 있긴 한데 일단 해봐. 여기까지. 잠깐만 자. 허리야.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 따라하면 금방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막 너무 디테일한 거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이건 다 기억해야 되니까. 아까 그 말한 그 1-3번 같은 거는 나중에 좀 더 풀 거니까 지금 당장은 중요하진 않아요. 저런 건 나중에 하면 돼.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돼야 돼.
쉽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여기 책이 없는데 각변을 그려야 되는데 왜 각변은 없지 이거? 뒤에 있나? 아 뒤에 이 단어가 있구나. 아 이거 여기가 빡세겠다 진짜.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아 그래프 쪽이 다음 시간 내용이 좀 할 게 많아. 예? 아 그래프 내용도 그래프도 그래프인데 그래프 말고 또 신경 써야 될 게 좀 있어서 좀 빡세. 자, 다 됐나요? 어필을 잘한 거 보니까 다 된 거 같은데? 됐나? 1분만 더 주시면 돼요. 지금 생각해 진우야, 지금까지 배운 건 이해돼? 별거 아니잖아, 아직까지는, 그지? 그냥 새로운 용어 좀 배웠고, 뭐 새로운 단위 좀 배우고, 아, 그냥 이런 게 앞으로 쓰겠구나 정도 배웠단 말이죠.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사실 확장을 하기 위한 기초 개념을 한 거잖아요. 그죠? 아이, 할 게 많아, 아직. 자, 근데 이거, 그 다음 개념 설명하기 전에 잠깐만 멈추고요. 뒤에 단원종합 문제 하나만 볼게요. 단원종합 문제 중에서 2번 한번 볼래요? 요거 스타일을 알아두고 하면 좋아서 설명 좀 할게요. 자, 단원종합 문제 2번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다? 세타가 4사분면의 각이라고 쳐요. 그때 2분의 세타의 동경이 지나는 사분면이 어떤 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보게 되고 집중.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동경이 제 4사분면을 지나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일반각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270도, 360도. 그쵸? 아니 일반각이니까 자 360도 곱하기 n이 있어야 돼. 맞아 아니야? 아, 예. 요게 있는 상태에서 더하기 알파를 하는데 이 알파의 범위가 얼마와 얼마 사이라고? 등호도 빼야겠죠? 사사분면의 각이니까 270도와 어디? 360도 사이가 되어야 이렇게 표현해야 일반각 표현으로 되게 예쁘게 표현한 거겠죠. 그쵸 여러분?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2분의 세타는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알파죠? 그럼 2분의 알파는 범위가 어떻게 돼? 135도부터 어디까지? 180도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n에다가 0을 넣으면 2분의 세타는 그냥 2분의 알파고. 맞니 얘들아? 맞습니다. 그 다음에 n에다가 1 넣으면 넣다가 얼마 더한 거? 180. 여기다가 180도 더한 거겠죠. 그러면 2 넣으면 360도 더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지.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치? n에다가 2를 넣으면 여기다 360도 더하면서 얘랑 똑같은 위치일 거 아니야. 360 돌려봐야 한 바퀴니까. 맞습니다. 그치 얘들아? 네. 그래서 동경이 딱 이 두 군데를 표현해요. 네. 얘는 어디라고? 135도부터 180도니까 여기죠. 네. 그럼 몇 사분면에 가? 2사분면에 가. 그 다음에 얘는요? 여기다 180도만큼 더하면 돼. 여기겠지.
네. 180도 나오면 한 바퀴 돌리니까 여기잖아.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맞죠? 45도, 90도, 135도도 하고 180도 하면 여기잖아. 네. 그치?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사분면 몇 사분면? 제2 4사분면과 제4 4분면. 제2 4분면과 제4 4분면입니다. 답은 이렇게 두 개 나올 건데, 애초에 그래서 이렇게 푸는 흐름이다 보니까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칠판 잠깐 봐주세요. 내가 이거를 나누긴 하잖아, 그치 얘들아? 네. 2로 나누거나 3분의 세타, 4분의 세타 이런 걸 물어봐요. 맞죠? 네. 그러면 얘만큼 남은 만큼 한 바퀴 도는 양이 줄어들죠. 그리고 원래는 1, 2, 3, 4 이렇게 한 바퀴였어. 맞지 얘들아? 근데 이걸 4개, 예를 들어 지금처럼 2로 나누면 2등분을 하면 돼요. 이 90도를. 네. 그러면 원래는 이게 1사분면 각이 0도부터 90도, 2사분면 각이 90도부터 180도인데 2로 나눴으니까 0도부터 45도, 45도부터 90도, 90도부터 135도, 135도부터 180도까지가 원래 표현하던 게 줄어든 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1, 2, 3, 4 숫자 쓰고 지금처럼 알파가 예를 들어 4, 4분면의 각이었으면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고 3, 4분면의 각이었으면 여기랑 여기가 되는 구조로 가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풀면 되게 빨리 풀려요. 근데 이런 것도 내신할 때 하면 되고 당장은 몰라도 돼. 당장은 이거보다는 이렇게 식으로 푸는 거 연습하면 됩니다. 요건 필기공 해놓으세요. 알겠죠? 이게 많이 물어봐요. 내신에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다? 일반각 표현이라는 거 일단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그 동경일치 문제나 이 문제가 일반각에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유형입니다. 물론 번호 때는 되게 앞쪽에 나오겠죠. 근데 할 줄은 알아야 되니까 둘 다 필기는 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연히 대수 제대로 대비할 때 들어가면 할 거야. 다시 정리할 건데 이런 유형이 있다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어우 힘들어. 빡세다 빡세.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제는 일반각 형태로 별로 이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일반각 형태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앞에 360도 곱하기 1이 필요해요.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림상에서 보이는 동경 각도만 정답이 아니야. 그거 보고 일반각 표현을 해야지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왜 또 뭐가 문제인데? 지금 자고 싶대요. 아니 뭐. 자, 그 다음 빨리 내용 하자. 아니, 5시까지 하고 쉬어. 5시까지 하고. 아이고, 힘들어. 계속 떠드는 건 내가 떠드는데, 아침부터. 왜 네가 힘든 거 아니야? 응? 넌 계속 앉아있고 난 서 있는데, 심지어. 나 다리, 집에 갈 때마다 집에 가면 다리 팅팅 부어있어. 얘들아.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내가 거의 앉아있진 않잖아. 여러분이 편하게 앉아서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어?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이 새끼 진짜 장난까나. 어? 야, 니 서서 한번 해볼래? 서서 니가 이렇게 떠들어 볼래? 얼마나 빡센지? 물론 난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거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등 과정 때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야. 이게 약간 지수랑 비슷해요. 여러분, 중등 때 쓰던 걸 안 망가뜨리면서 개념을 확장을 해야겠죠? 맞아,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지수도 보면은 중학교 때 쓰던 지수 법칙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확장을 시키는 개념으로 발전했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예요. 삼각함수도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자, 중등 때랑 다르게, 자, 봅시다. 삼각함수의 정의를 할 건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좌표 평면으로 확장이 됐어, 각도 표현이. 그치, 얘들아?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아까
시초선 동경 보면 알겠지만 각도 표현을 어디로 확장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평면으로 이제 확장을 시켰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동경이 이루는 각이라고 접근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게 시초선이 있고 이런 동경이 있어서 여기 알파가 세타라는 각이 생겼어. 아직은 도로 쓸게요. 그래도 이제 라디안 단위로 굳이 안 해도 되니까. 물론 라디안을 해도 상관없고요. 라디안으로 할까 이제? 편하게 라디안 해보자. 자, 라디안으로 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를 해야겠지. 어떻게 하면 될까? 기존의 룰을 안 망가뜨리는 걸로. 저기요, 칠판을 보세요. 정신 차리시고. 뭘 그렇게 졸고 있는 거야 맨날? 어? 자,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원을 그렸어요. 자, 물어보자. 그래서 동경이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 점이 찍히죠? 그래서 이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를 성립하는 원이 있잖아. 그치 얘들아? 그 상황에서 유점좌표가 x, y가 나왔지? 근데 지금은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잖아. 물어봅시다. 기존에 우리가 중등 때 이렇게 예각은 했단 말이야. 정의를 어떻게 정했지? 사인 세타를? 사인 세타 어떻게 정했어? 빗변분의 높이로 했죠. 그러니까 이걸로 생각하면 뭘 한 거야? r분의 y를 하는 거야. 그럼 빗변분의 높이잖아. 기존 룰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는데 확장해도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기존 룰을 지키면서 확장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기존 룰은 그대로 지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 방식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그러니까 뭘로 하겠어? r분의 x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기존의 예각일 때 했던 거가 안 망가지거든.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거든?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니까 x분의 y. 그래서 우리가 맨날 쓰던 그 기울기 나오는 거죠. 직방에서 나오는, 그치?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처럼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이 점이 이렇게 넘어가도 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쓸 수가 있죠.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랬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서 탄젠트는 어떤 단점이 있어 얘들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r은 0일 리가 없거든? 네. r은 0일 리가 없는데 부재야 괜찮아요. r은 0일 리가 없는데 x는 0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x가 0일 때는 정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존에 90도일 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가 뭐야? 몇 도 몇 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90도일 때랑 270도일 때는 탄젠트 함수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그래프로 가면 점근선이 또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수함수, 로감수 했던 점근선 같은 게 또 생겨요. 그건 이따가 설명할 거고, 일단 그래서 이렇게 삼각함수를 정의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존의 예각삼각형의 한계를 벗어났죠? 맞나요? 그래서 무한대로 커지거나 무한대로 작아져도 싹 다 그 값이 정의가 되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해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배우고 간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보자. 여기 몇 가지 좀 생각할 게 있는데 요 밑에 두 개 지금 설명하면 끝나는데 내용은 끝나요. 내용 지금 2개 남았어 얘들아. 2줄 남았어 2줄. 자, 첫 번째 부호입니다. 1번 부호.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R은 계속 양수야. 그지 얘들아?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만 신경 쓰면 되거든. 봐봐. 내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일사분면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인의 부호는 어때요? 양수. 사인 세타의 부호는 양수. 양수겠죠? 왜? x, y가 다 양수니까.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인도 양수고 코사인도 양수고 탄젠트도 양수. 양수예요. 근데 이사분면 가면 x좌표가 음수로 바뀌었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음수일 거고 얘도 하나만 바뀌니까 음수고 얘만 양수겠지? 네. 그래서 사인 세타는 양수인데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음수가 됩니다. 그럼 3, 4분면 어때요? 여기는 사인 어떻게 돼? x좌표 음수니까 음수 되겠죠? 아, y좌표. 네. 코사인도 x좌표가 음수니까 음수 되겠지? 근데 탄젠트는 어때? 양수. 음수분의 음수돼서 다시 양수됩니다. 마지막으로 4, 4분면은요 x좌표 양수니까 코사인은 양수야. 근데 y좌표가 음수니까 사인은 음수야. 그리고 하나만 바뀌었으니까 탄젠트도 음수야.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자, 셋 다 플러스거나 하나만 플러스예요. 맞아 아니야? 네, 좋습니다. 둘 다 플러스인 경우가 있다 없다? 두 개만 플러스인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사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중에서 두 놈의 부호가 양수인 사무면은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싹 다 양수거나 하나만 양수예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얼싸안고라고 많이 외워요. 이게 전부. 이건 사인만, 이거는 탄젠트만, 이건 코사인만 해서 얼싸안고 이렇게 많이 외워요. 이렇게 돌려 있는 거죠. 그치 얘들아? 그래서 요거 부호를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삼각함수의 부호가 몇 사분면에 각일 때 플러스인 애와 마이너스인 애가 나뉘어지는지 요거를 우리가 삼각함수의 부호라고 해서 첫 번째 파트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는 뭐였어요? 거기 읽어봐봐. 값의 부호 다음에 있는 거.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죠. 요것도 설명할게요. 요건 외워야 돼. 요거 외워야 돼. 근데 몇 개 안 돼? 근데 여기 있는 거에서 제가 조금 더 쓸 거예요. 요건 좀 외워두세요. 알겠죠? 삼각함수의 사이의 관계. 얘들아, 안 자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자꾸 잡고 있으면 졸려. 딱 허리 피 많이 서서 듣던가. 자,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 있어요. 아까 했던 거. 중등 때 했던 거. 뭐 있죠? 탄젠트 세타가 뭐랑 같아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아, 되죠? 맞죠? 아까 했잖아. 얘가 뭐야? R분의 Y고 얘가 뭐야? R분의 X지. 그럼 나누기 R을 지우고 나면 뭐가 돼? X분의 Y 돼? 안 돼? 됩니다. 돼서 요 식에 그대로 먹히죠? 그래서 요거 하나 나왔고요. 또 하나 있는 게 뭐예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13개짜리예요. 요거 새로 배우는 건데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 하면 얼마 나올까요? 1. 1 나오죠? 왜 그래요? 자, 이거 제곱하면 R제곱분의 Y제곱이죠. 네. 이거 제곱하면 R제곱분의 X제곱이죠. 더하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근데 X, Y가 어느 원위의 점이잖아. R제곱.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해. 갑니다. 그래서 R제곱분의 R제곱 되죠?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 라는 식을 하나 얻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변형인데 이 식을 잘 봐요.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눈 식도 외워야 되고요. 나누면 어떻게 돼? 코사인 제곱 나누면 1이지. 네. 그리고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겠지? 네. 근데 여기가 뭐가 돼? 탄젠트. 탄젠트 되겠죠.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뭐랑 같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됩니다. 요거 하나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양변을 비슷하게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눈 식도 외우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시험에 이렇게 바꿔서 물어봐. 요거를 장난치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나누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사인분의 코사인은 탄젠트 역수지.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이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 이렇게 요 두 개 정도는 추가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저거를 많이 씁니다, 사실. 괜히 외우라고 안 해. 알겠습니까? 네. 자, 힘들어, 씨.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 놈을 제곱했다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제곱을 써요. 알겠죠? 네. 요 표현이 애초에 뭐라고? 보세요.
사인 세타의 제곱을 보통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사람들끼리 약속한 거니까 따라주시면 돼요. 네. 우재야, 너는 뭐 아침에 수업 듣고 온 것도 아닌데 왜 기존에 수업 듣고 있냐 이렇게 해서 더 졸고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걸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요식 써서 원래 풀라고 시키는 거거든? 근데 다들 이거 안 쓰거든? 왜 그런지 내가 이제 문제 풀면서 보여줄게요. 자,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쉬었다 풀어야 되나? 네. 그 전에 조금 하나만 보여줄게. 하나만. 아, 봐봐. 쉬워. 하나만 보고 가. 밑에 있는 교과서 개념 확인하게 잠깐만 봐봐. 여기. 자, 여기 봐봐. 여기서 4번 같은 걸 한다고 쳐봐. 일단 4번 같은 거부터 보여줄게. 이 4번 보시면, 자, 좌표평면이 있어요. 좌표평면이 있고, 아니 뭐 쉬운 거 하는데 왜 이렇게 징징대 이것들이. 야, 이런 거 쉬운 거 할 때 제대로 드러나야 나중에 어려운 걸 하지. 자, 여기 원점 0,0이 있고요. P-3,4가 있어요. 그러면 대충 어디 있지? 한 이쯤 있겠지, P가. 맞니 얘들아? 맞습니다. 그래서 요 동경이 생겼어. 네. 자,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 중에 각의 크기 중 하나를 세타라고 한다니까. 자, 요게 세타라고 표현하면은 요 각도 있고 요거 여러 번 돌리는 도 있겠지, 맞지?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래. 그러면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해요? R은 뭐예요? 사실 R은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죠. 그러니까 3, 4 해서 얼마? 5인 거야, 그치? 요 길이가 5잖아. 요 길이를 R이라고 하잖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풀어보자.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라고? R분의 Y니까 5분의 4라고 쓰면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니까 5분의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돼. 탄젠트 세타는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한 거 받아들이는 과정인가요,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은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한 게 설명 들어보면 알겠지만 충분히 기존에 있던 공식을 안 망가뜨리면서 받아들일 수 있잖아.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결과물만 납득을 하고 결과물을 외우기만 하면 된다고. 따라 쓰면 돼. 맞지? 맞습니다. 6번은 어때? 6번 봐봐. 여러분, 세타가 동경이 4,4분면의 각이야. 그럼 세타가 어떻게 생겼지, 얘들아? 이렇게 되겠지. 4,4분면의 각이니까 요렇게 4,4분면에 동경이 위치하겠죠? 네. 근데 코사인 세타가 정의가 뭐예요? R분의 X죠. 근데 그게 얼마라고? 3분의 1이 나온대. 그럼 여러분, 3분의 1 되기 직각삼각형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리면 돼? R이 3이고 맞아 아니야? 봐봐. R이 3이고 X좌표가 1 되게 그리시라고요. 4,4분면에다가 맞아 아니야? 그럼 질문해보자. 요 점에 요거 길이 얼마예요? 누가 봐도? 2루트 2점 피타고라스 쓰면 맞지 얘들아? 네. 그럼 이 점 좌표가 1, 마이너스 2루트 2니까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사인과 탄젠트 값이 얼마예요? 사인 세타는 3분의 마이너스 2루트 2겠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2루트 2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해설은 어떻게 구했는지 알아요? 이게 지금 설명하려는 거야. 자, 그림으로 구하면 빨리 구하잖아 이렇게. 근데 해설은 사실 요식 써서 풀라고 된 거예요. 봐봐. 나한테 코사인 세타를 줬어. 그치 얘들아? 맞니 얘들아? 네. 자,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고 줬어. 그러면 저 2번씩 봐봐.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에 대입을 하면 얘가 9분의 1이니까 얘가 9분의 8이야. 맞지? 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루트 씌워서 얼마? 풀마 3분의 2 루트 2인데 4,4분면의 각은 사인이 누구만 양수다? 누구만 양수인 영역? 코사인만 플러스인 영역이죠? 사인은 마이너스인 영역이지?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식으로 풀라고 낸 거야. 근데 이렇게 식으로 푸는 게 편해? 그림이 편해? 그림이 편해서 다들 그림으로 풉니다. 아시겠죠? 자, 비슷하게
탄젠트 세타는 어느 식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 식이 들어가는 거야. 봐봐. 탄젠트 제곱 세타에다가 더하기 1한 게 얼마라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뭐라고? 역수라며. 네. 그럼 얼마가 돼? 9분의 1의 역수니까 9. 9가 돼. 그러면 탄젠트 제곱 세타가 얼마야? 8. 그럼 탄젠트 세타가 얼마다? 풀마 2루트 2인데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4,4분면의 각은 탄젠트가 음수인 영역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정답 쓰라는 똑같이 나오지? 예. 근데 이렇게 식으로 안 풀고 보통은 어떻게 푼다? 그림으로 풉니다. 그림이 편해요, 당연히. 아, 그림에 그냥 적당히 3, 1 되게 그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코사인에다가 3분의 1이니까 R이 3이고 X가 1이게 그리면 되겠네.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푸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식으로 푸는 게 편할지 그림으로 푸는 게 편할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알겠죠? 다들 그림으로 풀어요, 참고로. 식으로 풀고 있는 바보자 없습니다. 시간 아깝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는 게 훨씬 빠르단 말이야. 됐지 얘들아? 네. 오우씨 잠시 녹았네 그 사이에.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와.